예상치 못한 발견과 충격적인 진실. 미국과 한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서로의 시장을 개방하고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철강 산업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더욱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미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철강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표면적으로 보면 철강 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치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철강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였다. 바로 이때 미국의 한방위 전문가가 우연히 철강 관세와 관련된 연구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철강 산업의 경제적 영향만을 분석하려던 것이 아니라 철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방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철강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 전문가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철강 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기존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다. 그는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 한국의 철강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한국 철강 산업의 숨겨진 역할과 그 중요성이 미국과 동북아시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전략적 가치. 한국의 철강 산업은 단순히 건설과 제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와 현대제철과 같은 대형 철강 기업들은 미국과 한국의 방위 산업과 직결된 전략적 자원을 생산하고 있었다. 특히 전투기, 함정, 전차 미사일 시스템 등의 군사 장비에는 고강도 특수 철강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 특수 철강은 단순한 철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갖고 있으며 고온과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한국은 이러한 고강도 특수 철강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요소였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이 개발한 특수 철강이 미국의 군사 장비 제조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한국의 철강 산업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의 방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무역 문제로 접근했던 철강 관세가 실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미국 방위 전문가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 철강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중국과 일본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철강 산업이 미국의 국방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방 전략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 관세 조치는 미국 철강업계의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미국은 자체 철강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 일본, 유럽 등의 고품질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의 철강업을 강화하고 외국 철강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방위 전문가가 발견한 사실은 미국 정부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이 단순한 민간 제조업이 아니라 미국과의 국방 협력과도 직결된 요소라면 한국 철강업이 약화될 경우 미국의 방위 산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특수 철강이 미국의 군사 장비에 사용된다면 철강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국의 무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철강 관세 조치가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컸다. 미국이 한국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여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미국 방위 전문가는 한국 철강 산업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분석 결과를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 오히려 동맹국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국방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의 연구 결과가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자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철강 관세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앞으로의 전망.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한국 철강 산업에 숨겨진 전략적 가치가 한미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 한국 정부는 철강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요소라는 점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미국과 협상할 때보다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철강 관세 정책을 수정할지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한국 철강 산업이 미국 방위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철강 관세가 오히려 미국의 국방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과 일본은 한국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자국의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국이 철강 관세를 강행한다면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철강 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군사 협력, 동맹 관계, 국제 경제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철강 산업에 숨겨진 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철강 관세가 초래한 무역 갈등과 그 배경.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시장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철강 산업과 그 정치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강력한 철강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고품질 철강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미국의 철강 업체들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는 그동안의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였다.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섹션 231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이 군사 및 기반 시설 유지에 필수적인 원자재이므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철강 산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과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았고 동맹국들에게까지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으로서 철강 관세 부과가 우방국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미국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와 협상을 시작하여 예외 적용을 요청했다. 결국 한국은 2018년 4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제품의 쿼터 수입량 제한을 적용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즉, 한국은 연간 일정량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이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한국 철강업계는 쿼터 제한으로 인해 기존의 수출 전략을 조정해야 했으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했다.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갈등. 철강 관세는 단순한 한미 간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미국이 철강에 대해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보복 조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으로 전 세계 철강 공급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철강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갈등을 본격화했다. 결국 철강 관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역시 이 무역 갈등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철강 관세는 한국의 철강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여러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 철강 산업의 대응 전략.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1.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순한 철강제보다는 자동차용 강판, 고급 특수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를 피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미국 내 생산 확대. 일부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 철강업체들과 협력하여 공동 생산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3. 대체 시장 개척.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국 철강업체들은 동남아, 유럽, 중동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의 건설 및 자동차 산업 성장에 맞춰 철강 수출을 다변화했다. 4. 정부의 외교적 협상 강화. 한국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조치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WTO를 활용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를 시도했다. 미중 갈등과 한국의 선택. 철강 관세가 촉발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철강 관세 문제를 넘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줄이고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동조할 경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국은 결국 균형 외교를 선택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론. 철강 관세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국제 정치와 경제 구조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한국은 철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피하는 데 일부 성공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출 쿼터라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더욱 신중한 경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결국 한국 철강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생산 다변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이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철강 산업과 국가 안보 숨겨진 전략적 가치. 철강은 단순한 산업 소재가 아니다. 군사 방위, 첨단 기술, 국가 기반 시설 유지의 필수적인 자원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산업이다. 한국의 철강 산업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철강 관세를 단행한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보호주의뿐만 아니라 철강이 국가 안보와 연결된 핵심 자원이라는 전략적 인식이 깔려 있었다. 미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 중 하나는 군사 장비, 함선, 전투기, 미사일 개발의 필수적인 강철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의 철강 산업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 방위를 유지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한국의 철강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군사적 외교적 전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철강과 국방 산업의 관계. 철강은 군사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항공기, 전차, 함선, 무기 시스템 등 현대 전력의 상당 부분이 철강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특히 군사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강 특수합금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철강 제조국가로서 국방 산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생산하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 등의 주요 장비들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에서 생산한 고강도 철강을 기반으로 제작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국산 무기의 수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고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와 협력해 현지 생산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산 제품의 핵심 소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 철강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철강 산업이 군사적 가치 측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철강 관세의 주요 대상국으로 삼은 것은 한국이 군사산업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 한국 철강의 위협. 철강 산업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의 철강 기술과 제품이 국제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일본과 중국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일본의 대응. 일본은 전통적으로 첨단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방산 및 중공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철강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일본산 특수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을 강화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이 군사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독립적인 노선을 걷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이 군함과 전투기 제작에 일본산 소재를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강도 방산용 철강을 개발하며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첨단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그 배경에는 한국의 철강 및 첨단 소재 산업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중국의 대응. 중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지만 한국의 고급 철강 기술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저가 철강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을 생산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철강 산업이 방위 산업과 연계되면서 중국은 한국 철강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략과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경제적 보복을 단행한 바 있으며 한국의 철강 산업이 미국 및 유럽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맺을 경우 또 다른 무역 보복 조치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전략적 선택.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철강 업체들과 정부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1. 국내 방위 산업과 연계 강화. 한국 철강 업체들은 방위 산업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 소재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고강도 특수강 및 차세대 전투기, 미사일 등에 필요한 소재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일본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미국 및 유럽과의 협력 확대. 미국의 철강 관세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등의 방산업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아 시장 공략 강화. 중국과 일본이 한국 철강 산업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 인도 등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신흥국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과 철강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철강 소재 다변화 및 첨단 기술 개발. 기존의 건설용 철강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용 소재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전기차, 항공우주, 로봇 산업 등 차세대 기술과 연계된 철강 제품 개발이 필수적이다. 철강 산업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자원이다. 한국의 철강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경제 및 안보 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철강 산업이 방위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한국은 무역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한국이 철강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제 정치에서의 위상까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철강업계와 정부는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한국 철강 산업의 전략적 선택과 도전.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철강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일본과 중국의 경쟁, 방산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방위산업과의 협력 강화. 한국철강산업은 단순한 건설용 자재를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군사력 증강과 방위산업 발전에 따라 첨단 무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특수강철과 고강도 합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전차, 군함, 전투기, 미사일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를 공급하며 국가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방산업체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철강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의 주요 무기 체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에 사용되는 한국산 철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방산업체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최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대응. 최근 세계적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철강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수급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철강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 내 원자재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원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국, 호주, 브라질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원자재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철강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공정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과의 접목.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철강 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제품의 정밀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항공우주, 로봇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과 연계된 철강 제품 개발이 중요하다.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초경량 강철 구조물, 고온, 내구성이 뛰어난 합금 등 차세대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철강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 철강업체들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철강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등 신흥 경제국들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 중이며 철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 건설, 제조업 성장, 방위산업 강화 등을 위해 고품질 철강 제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각 국가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철강 시장 중 하나이며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자동차 산업 성장, 방산 산업 확대 등은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합작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현지 철강업체들과 협력하여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유통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철강 산업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제조업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친환경 기술과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공정 도입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유럽연합 이후의 탄소 국경세 도입과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철강 제품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친환경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철강 제조업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국 철강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 방위 산업, 글로벌 무역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중요한 산업이다. 철강이 국제 경제 및 안보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한국의 철강 업체들은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방위 산업 및 신흥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친환경 철강 생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철강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와 국가 안보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철강 산업과 국제 정치의 연결고리. 한국 철강 산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제 정치와 깊이 얽혀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과의 무역 관계는 한국 철강업계의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무역 분쟁, 경제 제재, 안보 협력 등의 이슈는 한국 철강 산업이 단순히 원자재 공급을 넘어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발표된 철강 관세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철강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미국은 자국 철강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이 한국의 철강 수출을 제한하면서 얻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무역상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체제 내에 더욱 깊이 묶어두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대전에서는 철강이 전차, 전투기, 군함, 미사일 등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며 안정적인 철강 공급망이 곧 국가 방위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미국은 단순히 철강 시장의 경쟁 문제를 넘어서 동맹국들의 철강 산업을 자국 안보 전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 철강 산업의 입지.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의 입지도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으로 한국 역시 상당량의 철강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을 우회 수출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철강 산업의 생존을 위해 신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새로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과 친환경 철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시장에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철강 제품으로 입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과의 기술 경쟁과 협력. 일본은 오랫동안 고급 철강 제품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특히 자동차, 항공, 정밀 기계 등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급 합금강과 특수 철강 분야에서는 일본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철강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략적인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국가와의 무역 갈등은 철강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 철강 기술 개발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나 철강,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유럽의 탄소 규제와 한국 철강의 미래.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 철강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제철,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은 수소환원제철 같은 저탄소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친환경 철강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철강업체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탄소 절감을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철강 산업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제 정치, 무역 갈등,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요소들과 맞물려 있는 전략 산업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권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 철강업계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철강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 친환경 생산, 글로벌 협력 등의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한국 철강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6한국 철강 산업과 방위 기술의 연결. 철강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철강이 없으면 전차, 전투기, 군함, 미사일 등 주요 방위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은 단순한 무역 상품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최근 한국은 자체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철강 산업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전투기용 고강도 합금강, 군함과 잠수함에 사용되는 특수 강제, 미사일 발사대에 적용되는 내열 강철 등 최첨단 방위 기술이 철강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철강 산업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 협력 속 철강의 역할. 미국과 한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 산업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철강 산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철강이 방위 산업의 핵심 자재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무역 장벽이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안보 전략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특정 국가의 철강 산업이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자국 철강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철강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미국은 경계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철강 산업을 위축시키면 한국의 방위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와 한국의 대응 전략.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철강 및 방위 산업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점을 경계하며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철강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방위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철강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력을 높이고 국제 시장에서 철강과 방위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 유럽은 철강 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철강과 방위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 있다. 한국이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방위 산업과 친환경 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가진 첨단 합금강 개발이 한국 철강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접근. 한국 철강 산업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국가 방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핵심 산업이다. 따라서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친환경 생산 방식으로 차별화를 해야 한다. 특히 방위 산업과 연계한 철강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철강 산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철강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방위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차별화해야 한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철강과 방위 산업이 만들어가는 미래.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철강이 단순한 산업 원자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국가 안보와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면서도 방위 산업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산업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철강 기술의 발전과 방위 산업의 혁신. 최근 방위 산업에서 요구하는 철강 기술은 단순한 강도나 내구성을 뛰어넘고 있다. 최신 군함과 전투기, 미사일 발사대, 전차 등의 제작에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초고강도 철강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서 함정과 잠수함,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강제를 개발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에는 철강뿐만 아니라 탄소 섬유, 복합 재료와 첨단 합금이 결합되면서 철강 산업이 더욱 정밀한 기술력을 요구받고 있다. 향후 방위 산업에서 요구하는 철강 소재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가볍고 강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방위 산업 강국을 향한 한국의 전략. 한국은 방위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철강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된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무기 체계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강 소재의 경량화와 강도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방위 산업 수출을 확대하면서 철강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 전차 함정,
미사일 시스템 등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철강 제품의 수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이 서로 윈마이너스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국제관계 속에서 철강과 방위 산업의 역할. 국제 무대에서 철강과 방위 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주요 강대국들은 철강을 단순한 산업 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철강과 방위 산업을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무역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발전할수록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철강이 방위 산업의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의 무역 갈등도 새로운 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철강과 방위 산업을 결합한 전략을 통해 외교적인 레버리지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철강과 지속 가능한 방위 산업. 앞으로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기술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철강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특히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철강 소재 개발과 함께 방위 산업에서도 친환경적인 무기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강한 내구성을 유지하는 철강 소재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철강과 방위 산업의 미래. 철강과 방위 산업의 결합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강 산업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 국제적으로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철강과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 강한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철강과 방위 산업의 발전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철강이 단순한 산업 소재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철강, 방위 산업, 국제관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 한국의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강은 단순한 산업 소재가 아니라 방위 산업에서 필요한 군함, 전차, 미사일 발사대 등 주요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다. 한국은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면서 방위 산업 기술에서도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두 산업의 융합은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철강 산업의 전략적 가치. 철강 산업은 한국의 주요 경제 기반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철강이 방위 산업과 결합될 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초고강도 철강은 전차, 군함, 항공기, 미사일 등의 제작에 필수적이며 특히 방위 산업의 발전과 함께 철강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 현무 미사일,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 경량화된 고강도 철강 소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방위 산업과 철강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무역 갈등과 국제 경제에서 철강의 역할. 철강 산업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제 관계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은 한국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을 촉발했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강화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철강을 국가 안보와 연계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과 일본도 한국 철강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경제 군사적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다. 한국이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방위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 방위 산업은 단순히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이다. 한국은 미사일, 전투기, 드론 등 다양한 방위 기술을 개발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은 현무5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자국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누리호 로켓과 같은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방위 산업과 우주 산업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장할수록 철강 산업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방위 산업의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철강 소재가 필수적이며, 한국의 철강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안보와 군사 전략의 변화.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내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첨단 방위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철강과 지속 가능한 방위 산업. 한국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위해 철강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방위 산업에서도 친환경적인 무기 체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전투기,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는 함정 등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면서 지속 가능한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의 철강 산업과 방위 산업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철강과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R&D 투자와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철강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한국이 철강과 방위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결정될 것이다.